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불법 체류를 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런 일의 배경은 무엇인지,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번에 단속 지금 300여 명이나 지금 구금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일 시작된 겁니까? 네, 미국 조지아주의 한 정치인이 자신이 제보해서 이번 단속이 이뤄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토리 브레넘이란 여성입니다.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보면 이 불법 이주 노동자들은 노예 상태에 놓여 있고 또 이번 배터리 공장에서 단속된 노동자들의 가족도 노예 상태일 거라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체포된 대기업 직원들은 물론이고 한국인 하청업체 직원들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노예 상태라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역풍이 있는데요. 이러다가 한국 기업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악플이 달리고 있다고 브레넘이 자제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정확히 그것 때문에 이번 단속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브레넘이 정치인이긴 하지만 연방 하원의원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극우 정치 지망생일 뿐이고요. 따라서 현지에서는 아마도 공사 과정에 대해서 일감이 생각만큼은 없어서 불만을 가진 현지 노조에서도 제보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브레넘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 불법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당국은 단속 실적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과시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박 기자가 단속 실적을 과시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법 집행기관이 저렇게 대대적으로 움직이게 됐다면은 그들 나름대로 법적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거기에 공장이 건설이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 그런 투자한 공장인데요. 완공이 되면 미국인 8,500여 명이 일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 단계에서는 설비 설치 등이 전문 지식이 있는 한국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인력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업계 입장이고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이런 이제 대대적인 단속이 터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너무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가 우리 기업들의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미국이 사실은 그 이민이라든지 비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운데 왜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비자 문제와 관련돼서 안일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이스타라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상용 비자인 B1을 썼다는 부분입니다. 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관광이라든지 방문을 하기 위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문제 소지가 크고요. B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자 자체에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장비 설치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B1 비자 소지자 같은 경우에는 체포는 됐지만 정식 재판으로 가면은 이 문제가 없다 그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지금 비자와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귀국하는 전세기 편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부담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이 비자 문제가 깔끔히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망신을 얻게 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거 좀 심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전문가용인 H1 비자라든지 주재원용인 L1 비자를 발급받았다면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다만 H1B 비자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배정이 됩니다. 받는 확률이 되게 낮은데요. 10% 정도만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을 위해서 우선 배정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주재원용인 L1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현지에 법인을 세워야 하는데 이번처럼 단기 출장이라든지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L1 비자를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상황에서 규정에 모호함이 좀 있는 B1 비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고요. 사실 예전부터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사건이 터진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언급을 했는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조선 산업 같은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 산업이 많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미국에 와서
머물게 하면서 미국인들에게 해당 산업에서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하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특별한 조치로 이 배터리 공장과 이번 단속된 공장과 같은 곳에서는 전문가 한시 비자를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사실 이미 2012년부터 한국인을 위한 특별 비자, E4 비자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미국 의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한국인 동반자 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인데요. 다만 최근에는 이민을 제한하자는 미국 내 기류가 많아가지고 좀 동력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특별히 언급을 한 만큼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가지고 한국인을 위한 비자 제도 마련에 좀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미국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양국에 엄연하게 법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그 법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무인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 박 기자가 얘기한 E4 비자 이렇게 우리만의 특별한 비자 이거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특별 비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무제한으로 거의 취업 비자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연간 5,400명, 그리고 칠레에서 연간 1,400명 정도가 전문가 비자인 H1B 비자의 쿼터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호주도 E3 비자라는 특수 비자를 통해서 1년에 1만 500명씩 이 비자를 받고 있고요. 과거 발의가 된 것도 호주와 비슷한 제도를 이용해서 E4 비자를 받자 이런 연간 15,000명에게 비자를 주자 이런 제도가 입법 시도가 된 바 있습니다. 예. 정부는 물론 무엇보다 우선 지금 체포되어 있는 한국인들을 무사히 귀환시키는 게 급선무겠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비자 협상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